네, 많이들 사용해 주시네요. 네이버 블로그 쓰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아닌 곳도 있나요? 어디시죠? 다음 아우도 아 네. 또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가지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블로그는 이제 이미 뭐 철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옛날에 많이 썼지 요즘 뭐 트렌드가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홈페이지하고 거의 유사상을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만한 아직까지도 강력한 컨텐츠 허브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매체이고 특히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 매체 중에서 가장 호흡이 긴 글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키워드 점유량이 70%에서 80%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아직까지도 네이버를 첫 화면으로 켜놓고 이제 쓰시죠. 그분들이 네이버 그 파란색 네모칸에 커피 혹은 뭐 어디 제3세계 후원 이렇게 쳤을 때 대부분은 그 네이버 블로그의 글이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도도 높고 저 뒤에 이제 SEO 검색 노출 최적화라는 말인데 저게 가장 사실은 잘 부합하는 지금 매체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이후의 시대를 고민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 블로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블로그 정책을 가져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사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서도 이제 블로그 새로 시작하시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왜냐면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들은 조금 더 이쁘긴 하지만 사실 노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만한 사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노출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세요. 그쪽 니즈에 맞추려고 하면은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적절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브랜딩 관련된 분들도 사실 블로그 아니고 다른 매체보다는 훨씬 더 이제 블로그에서 잘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 브랜딩이라는 말을 제 관점에서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저는 차별화하는 것, 구별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은 신발 내에서도 구찌 신발과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 파는 신발의 차이는 저는 그냥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발 100개가 이렇게 쫙 널려져 있는데 그 중에 뭐 루이비통도 있고 해외 명품 브랜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한눈에 보고 그 무늬와 여러 가지 그 모양새를 보고 쟤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해서 구매를 하시죠. 구별케 하는 것.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럼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데 가장 좀 유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블로그다. 왜? 호흡이 길고 그리고 노출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블로그는 좋아. 네, 블로그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노출도를 높일 건데? 모두가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출도가 높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노출도 측면만 딱 보고 이제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전략의 핵심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주는 것이에요. 네. 덧붙여서 대중이 좋아하는 글을 써주는 것. 노출을 높이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전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탁 넣어서 탁 나와 있는 그 포스팅들 대부분이 그 로직이라고 하죠. 검색 로직.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검색 알고리즘. 쉽게 말씀드리면 각 포털에서 혹은 검색 엔진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어떠한 또 글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가를 사실 이제 이공계 쪽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이제 페북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제일 최근에 발표했던 알고리즘을 이렇게 쭉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럼 블로그, 소위 말해서 네이버 담당자들이 몇십 명이서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어떤 글이 홈페이지가 좋고 어떤 글이 좋고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보웃이라고 하는 가상의 프로그램이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오고 남의 블로그에도 막 들어와서 어떤 글을 보고 이건 좋은 글, 어떤 글을 보고 이건 나쁜 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좋은 글로 판단이 되는 거를 상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내겠죠. 근데 그 좋은 글로 판단되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 그 기준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사실은 네이버에서 가장 잘 노출이 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봇이 좋아하는 글을 써주는 것이 네이버 환경 내에서는 가장 이제 노출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이제 전공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이버건 어떤 블로그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전제로 막 글을 이제 써 내려가시면은 사실 2년, 3년, 4년, 5년 뒤에는 그 글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로직이 바꿔버리거나, 혹은 네이버가 이제는, 그때는 시장 1등이 아니라 구글이나 다른 매체가 1등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두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그래도 트렌드가 아니라 좋은 글, 그냥 대중이 읽고 싶어 하는 글을 퀄리티 있게 내가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신 글들은 사실 3년 4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치과 후기 혹은 치아에 관련된 어떤 좋은 글은 3년 4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그 글을 읽게 되고, 그 글을 통해서 그 글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블로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시는 게, 컨텐츠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나는 일상을 써볼까? 그래서 자기 일상을 일기처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노출이 될까요? 노출 안 되거든요. 노출도 안 되고, 혹시 최근에 이제 막 쓰자마자는 노출될지라도 몇 년 뒤가 지나면 노출이 안 됩니다. 거의. 예. 그래서 좋은 글을 쓰셔야 되고, 좋은 글을 쓰시는 저는 방법은 크게 그냥 이 세 가지,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마치 기사 쓰듯, 예. 혹은 짧은 칼럼 쓰듯이 자료 수집하시고 글을 쓰시고 공유하시는 것. 예. 자료 수집이 첫 번째다. 예. 자기 내부에 있는 컨텐츠만 가지고 글을 쓰시다 보면 대중이 원하는 글 쓰기는 사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오셨지만,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금 저도 블로그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보곤 하는데, 기부문화연구소가 있죠. 예,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관련돼서 기부, 모금 관련돼서는 이제 들어가서 저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빙코리아 그 관련 포럼에 나와 있는 글도 저도 이제 종종 보는데, 퀄리티 있는 글, 세월이 지나도 볼 수 있는 글은 늘 이제 찾아가서 보게끔 되고, 그 글을 보므로 해서 또 그 기관의 홈페이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은 곳은 사실은 이제 그 글이 사실 그 생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가급적이면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쓰셔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줄 테니 뭐 월 100만 원을 내라, 월 70만 원씩 내라 라고 하는 곳은 이에 대한 글을 안 쓰죠. 대부분은. 정말 이제 오색찬란한 이제 형광색 글씨 같은 것들 막 넣고 막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단체에 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쓰실 때는 가급적 퀄리티 있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퀄리티 있는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왜 온오프믹스 이런 데 가면은 그쪽 마케팅 대행사 직원분들이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이제 노출 잘 되는 블로그 쓰는 법 해서 막 말씀 주세요. 근데 말씀 주시면 보통 이제 몇 가지 나오거든요. 뭐 몇천 장 이상. 되게 말씀하시는 게
하루에 하나 이상. 그리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 그보다는, 퀄리티 있는 글을 정기적으로,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하나 써야지 하면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업데이트. 그러면 그 블로그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게 사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네이버 봇이 측정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글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블로그라고 인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늘 퀄리티에 신경 쓰셔서 좀 글을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키워드 부분인데, 키워드는 사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재단에 만약에 기부 관련된 내가 글을 쓰겠다 하면은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그럼 이 글을 찾는 사람들 혹은 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혹은 구글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할까? 사실 그 검색어에 따라서 내 글이 노출되어지고 노출되어지지 않고의 차이가 금명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한 고려 없이 글을 쓰시거나 글 제목을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번에 기빙 코리아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봄에 런칭을 했다. 봄에 런칭하지 않지만, 그러면 한국 기부문화 최대 컨퍼런스가 벚꽃 피는 계절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안에서 그 영양가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될까요? 사람들이 벚꽃 검색하면서 그 기부문화에 대한 검색을 할 때 벚꽃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을 찾아오기 가장 쉬운 키워드를 머릿속에 몇 개 떠올린 다음에, 그걸 첫 번째는 제목에 나열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본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좀 뿌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잡히죠. 그걸 항상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이걸 염두 안 해 두신 분들은 제목이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좀 많이 쓰시는데, 분명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하실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다 감성적인 제목을 달고 싶긴 하지만 이걸 고려하면은 차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딱딱한 이제 그 제목을 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좀 해서 제목에 충분히 좀 이렇게 몇 개, 나는 이 글에서 한 10개 정도 키워드를 고려했어 라고 하면은 제목에는 한 2개 정도는 그래도 그 핵심 키워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아름다운 재단 좀 예를 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 관련된 블로그 같은 경우 주 핵심 컨텐츠는 기부겠죠. 기부 문화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가 있죠. 그런데 확장성 측면이라든지 시즌성에서 바라볼 때는 1년 내도록 만약에 그 블로그에서 기부 문화만 얘기를 한다면은 한 1년, 2년 지나거나 어떤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아마 새로운 그 트래픽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왜냐면 기부문화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제 그쪽에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쓰는 전술들이 시즌성에 맞춰서 우리의 주 메인 컨텐츠는 기부문화일지라도, 예를 들면 올해 WBC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 그 야구, 국제적인 야구 경기가 한다 라고 하면은 야구와 관련된 우리 재단과 야구와 관련된 것들이 뭐 없을까? 혹은 이를 좀 이을 수 있는 뭐 관련된 것들이 없을까? 야구 경기 내에서 어떤 그럼 자선 야구 경기가 세계에서 좀 열려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었던 적이 없었을까? 이에 대한 콘텐츠를 그 시기에 딱 런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WBC 해가지고 검색창에 WBC 쳤는데 아름다운 자들이 탁 나왔다는 얘기. 그러면 뭘까 하고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냥 1년 내도록 기부 문화만 쭉쭉쭉쭉 쓰시면은 새로운 트래픽 유입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컨텐츠로 가져가실 때 좀 시즌에 맞게 좀 시리즈물 한 1, 2, 3 한 3개 챕터 정도의 시리즈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내어보시는 것도
트래픽을 좀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전략인데 계속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컨텐츠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죠. 목적과 이제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블로그의 목표는 뭘까라고 분명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를 사용하시는 특히 영리업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분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위 노출도를 극대화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목적에 맞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주는 것, 두 번째는 실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 했을 때, 그래도 첫 번째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글을 쓰는 것이 이제 여기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고객 관점,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게 매출 높이겠다, 혹은 잠재 기부자들이 기부자로 전환시키는 그 확률이 이제 많게끔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고객과 관계도 맺고 소통도 하고 좀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면서 블로그를 좀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4대 매체, 매스미디어를 움직여야 되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혹은 그마저 안 되면은 네이버 해피빈, 다음에 그 희망해 쪽에서 뭔가 이제 그 담당자하고의 교류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공동 기획으로 해서 크게 한번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신다든지, 그거 외에는 사실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른 건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성과가 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운도 잘 맞고 때도 잘 맞아서 이제 나오는 성과들이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단체 대표께서나 아니면 기업의 대표께서 야 이거 이렇게 잘 나왔잖아 하시면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좀 과감 없이 하우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과 본문에 그래도 이제 키워드 항상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이번 인권에 대한 글을 쓰겠다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인권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 김정남이 암살당했잖아요. 이때 인권과 좀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 없는가? 말레이시아 경찰이 아무리 암살 용의자일지라도 그들한테 행했던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나. 이에 대한 약간 트렌드에 반영한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를 이제 쓰고, 그걸 이제 제목에 이렇게 키워드에 좀 묻혀내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은 그 네이버 봇이 사실은 조금 좋아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짧은 글보다는 그래도 한 A4지 한 장 정도 혹은 3분의 2 정도에 되는 글량과 최소한 사진 한 장은 좀 넣는 게 좋다. 사진 없는 것보다 사진과 동영상 링크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링크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고 하면은 그 네이버 정책상 소통하는 블로그를 좋아하거든요. 링크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서로의 그 게이트를 열어놓은 오픈 마인드의 블로거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블로그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노출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제 10에서 11폰트 정도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도 노출도하고는 상관없지만 가독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심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블로그를 가보시면 정말 빨주노초처럼 파란보로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모티콘도 막 들어가고 사실 좀 보기 그렇잖아요. 개인 블로그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기업 블로그였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나 잠재 기부자들이 그걸 봤을 때 무게감이라든지 그 단체의 그 아이덴티티와 부합하는가를 봤을 땐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포인트 컬러는, 제가 말하는 포인트 컬러는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주황색과 하얀색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리고 회색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블로그의 그 배경은 하얀색이라고 치면 일반적인 글은 진한 회색, 진한 그레이로 써내려가면 이렇게 읽기는 편하겠죠. 근데 쭉 가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 키워드나 이 문단, 이 단어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은 주황색을 쓰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면 여기 활자가 이렇게 쭉 있죠. 저도 나름 이제 맞춘 건데 지금 여기 이 제목과 여기 링크의 지금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정도. 너무 많은 색깔이 아니라 한 웹페이지 안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색깔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심미성 측면에서, 그리고 세련되다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부분이고,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이게 웹페이지라고 생각하면은 상단 좌 혹은 우측 쪽에 그 단체 로고가 박혀있겠죠. 그 로고 색깔과 강조하는 글의 색깔이 같으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위에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만약에 이 파란색 블루 컬러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거는 중요한 단어구나 라고 이제 쉽게 판단이 되는데,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로고는 초록색인데 여기 강조되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막 툭툭툭 바뀌었으면 사실 약간 좀 뜬금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지키면 많은 분들이 좀 세련되었다 혹은 이쁘다, 센스 있다라고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포인트 컬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나 그 기업의 로고 색깔과 맞추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급적 문단을 나눠서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서 쓰시고,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버리면 읽기가 싫거든요, 사실은. 처음 딱 보자마자. 그래서 좀 넓게 쓰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빠졌는데 그 모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메일 쓸 때도 그렇고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띄워쓰기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쓰기를 이거 고민 없이 그냥 툭툭툭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웹에서 볼 때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모바일에서 딱 봤을 때는 이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고민 안 했을 때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문장은 한 문장대로 그대로 그냥 내려서 딱 마침표 하고 띄어쓰고, 또 한 문장 끝까지 가고 띄어쓰고, 이렇게 하시면은 모바일에 보실 때도 알아서 띄어쓰기 정렬이 이렇게 쭉 자연스러운데, 자기가 마치 이제 시나 아니면 뭐 띄어쓰기처럼 자기가 호흡을 조절한다시고 이렇게 쭉쭉쭉 리턴 키를 쳐내려 가다 보면 모바일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글이 된다 라는 부분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네이버를 이제 우리 전략적인 매체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단체들은 그 포스팅 글을 하나 짜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아마 써내려가는 패턴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아래에 있는 위에 예를 들어서 큰 제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제목, 그리고 본문, 사진, 그리고 소제목, 본문, 사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침글이 있고, 그 밑에 우리 홈페이지로 오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페북으로 오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매번 쓸 때마다 그걸 간격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패턴화된 전략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 혹은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틀에 맞춰서 글을 쓸 테니 HTML로 이걸 하나 짜달라고 라고 하시면은 딱 액자처럼 틀을 짜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이제 글 그리고 폰트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넣어버리면 글과 사진이 그냥 탁탁탁 붙겠죠. 간격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좀 편리하게 쓰셔도 되고, 하나는 이제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름이 네이버 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키워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요즘 좀 많이 잡히는 트렌드가 뭘까? 많이 좀 검색되는 키워드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뭐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서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20대가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키워드를 반영하셔가지고 글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신미성, 그러니까 좀 블로그가 이쁘네, 블로그가 좀 세련되어졌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갖추려면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블로그에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테고리들을 전부 다 막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메인 주소에 이제 좀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카테고리는 상단으로 올려놓고, 이제 덜 중요한 카테고리는 하단으로 깔아놓되 접어두기, 전부 다 이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고 접어두기로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고, 블로그 로고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블로그 로고 만드는 것도 비용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크몽이라든지 재능 기부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곳. 근데 가면은 한 5만 원 정도 주면은 블로그 로고 그냥 만들어 주세요. 네. 블로그 로고를 좀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도 사진을 이제 1대1 비율로 안 하고 그냥 막 올려버려서 나중에 이렇게 블로그를 보면은 정말 이제 제멋대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통일감 있게 1대1로 딱 맞춰서 해주시면은 아주 좀 보기에 좋은 블로그로 좀 갈 수가 있죠.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블로그를 지금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말 못하시죠? 아마 보통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보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 모든 시간을 홍보 혹은 마케팅만 하는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네, 홍보 일도 하지만 다른 일도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 정도로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 기업들은 홍보 담당자가 아니고 홍보팀이 있죠. 네, 팀 내에서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역할이 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뭐 소셜 섹터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제라도 조금씩 단계별로 바꿔나가는 그런 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4시인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받고 답변 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만요. 네, 읽어보시면 조금 맞다, 저거 물어봐야지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를 중심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믹스를 할 수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 전통 매체의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상파 TV, 신문, 그리고 주간지 잡지, 미디어 영역 쪽이죠. 과거 매체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근데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시대로 오면서 이쪽 영역이 이제 새로 생겨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검색 엔진, 서치 엔진은 이제 구글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이버가 전체 검색 유입량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서. 그래서 네이버가 되게 중요한데, 구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도 많이들 하시죠. 이메일 마케팅에서도 또 요즘 그 스티비인가요? 예, 거기서도 이번에 새로 좀 서비스를 개선했던데,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 1대1 마케팅 부분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 라인도 사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사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잘 고민하셔가지고 1대1 메시지에 대한 마케팅도 사실 충분히 고민하실 수가 있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좀 체계화되지 못했던 매체이긴 해요. SNS 쪽. 그래서 페북, 이제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카카오 블로그, 뭐 카페 이쪽 있죠. 그리고 이제 MCN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TV, 예, 온라인 영상 서비스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아프리카 TV 쪽이고, 미국이나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사실 유튜브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쪽은 이제 오픈몰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의 사회적 기업들과 영리 기업들은 사실 이쪽에서 보통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 맵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준비했다가 이거는 사실 저도 사실 너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지구에 살다가 다른 은하를 보는 약간 너무 막막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사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죠. 이 정도만 사실 조금씩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매체 믹스, 그 마케팅 믹스 전략을 짜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 네. 네. 저는 오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주로 어떤 그 허브를 홈페이지나 블로그